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로 읽는 교양 세계사, 지은이 오형규, 출판사는 글담출판입니다. 저자는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학을 알기 쉽게 전파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28년차 경제 기자입니다. 이 책은 경제 원리라는 프리즘으로 역사를 다시 훑어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왜 어떤 나라는 번성하고 어떤 나라는 쇠퇴했는지, 무엇이 시대의 변혁을 가져왔는지, 오늘날 풍요의 근원은 무엇인지, 앞으로 인류의 삶은 낙관할 수 있는지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 5부에서는 질주하는 제국 간의 충돌과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 경제 질서, 냉전과 공산주의 몰락을 다루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5부의 내용 중 90년대 이후 빈발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1990년대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세계화로 요약된다. 그동안 개별 국가 단위의 국민 경제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세계 경제로 확대되었다.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위기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구촌의 보통 사람들까지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이미 실물 경제 거래 규모를 추월했고 비대할 정도로 비대해진 금융 분야에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금융공학이 발전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거래 위주에서 선물, 옵션, 스와프 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위주로 변모했다. 파생금융상품은 본래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원금의 몇십 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 곧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순식간에 거액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파멸에 가까운 손실을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파생금융상품을 미국 투자가 워런 버핏은 대량 살상무기에 비유했다. 1990년대 이후 금융위기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자주 반복되었다. 세계화가 골디락스라는 안정적인 호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위기의 세계화를 초래한 것이다. 헤지펀드들은 경제 사정이 엉망인데도 통화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나라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퀀텀 펀드가 1992년 10월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한 사건은 거듭되는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다. 1990년대 초 영국은 경기 침체로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파운드화 가치를 1파운드는 2.95 마르크에 고정해 놓고 소폭의 변동만 허용하고 있었다. 소로스는 영국의 경제 사정에 비해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어 있어 조금만 흔들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파운드화를 공매도한 자금으로 독일 마르크화를 사들였고 다시 마르크화를 담보로 파운드화를 빌려 마르크화를 집중 매수했다. 그러자 파운드화가 약세로 마르크화는 강세를 띠게 되었다. 여기에 다른 헤지펀드들도 소로스를 따라서 파운드화 폭락에 베팅했다. D-Day가 되자 소로스의 100억 달러를 포함해 헤지펀드들은 총 1,100억 달러어치의 파운드화를 투매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파운드화 폭락을 막으려고 외화 보유액을 동원해 파운드화를 사들였다. 그러나 하루 만에 외화 보유액이 바닥나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시장이 중앙은행을 굴복시킨 최초의 사건이었다. 소로스는 환투기로 10억 달러를 번 반면 영국은 77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1997년에는 태국에서 사달이 났다. 이번 역시 소로스의 공매도 공격으로 태국 바트화가 폭락한 것이다. 그 여파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도미노처럼 외환위기에 빠져들었다. 동남아 위기는 점점 북상해 한국의 외환위기로 번졌다. 당시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수백억 달러나 누적되어 단기 외채에 의존하고 있었음에도 원화 환율을 달러당 800원대로 낮게 유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가장 큰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위기로 번졌다. 각국의 주가와 집값이 폭락했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벤처 거품 붕괴,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1%까지 낮추는 초저금리 정책을 펴며 돈을 풀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집값은 나날이 올랐다. 미국 대부업체들은 신용상태가 우량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까지 집값의 100%를 대출해줘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자 연방준비은행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며 긴축으로 돌아서자 상황이 돌변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저소득층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08년 들어 리먼 브러스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연쇄 파산하며 실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파탄이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9년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통화량을 대대적으로 풀었다. 그런데도 7년이 지나도록 세계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마저 경쟁 성장률이 6%로 뚝 떨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해 중동,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도 위기에 처했다. 유럽과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보관료를 받는 것이다. 은행들이 여유 자금을 시중에 대출로 풀라는 조치였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경제의 동반 추락을 가져왔다. 이런 위기의 밑바탕에는 중앙은행의 과도한 통화 완화와 급작스러운 통화 긴축이 도사리고 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믿음이 이제는 거의 미신이 되어버린 상태다. 케인스주의와 정반대인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봤다. 서툰 운전사가 우왕좌왕하듯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00만 명이 집을 날린 2007년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다룬 논픽션이 마이클 루이스의 빅쇼트이다. 이 작품은 크리스천 베일 주연의 영화 빅쇼트로 제작되어 2016년 초 국내에서도 개봉했다. 빅쇼트란 주식, 채권, 통화 등의 가격 하락에 대규모로 투자한 상태, 즉 가격이 떨어져야 큰 돈을 버는 상태를 가리키는 금융용어다. 이야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준비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은행과 대부업체들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마구잡이로 내주고 저소득층도 심지어 집값의 5%만 가지고서도 95%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그 결과 주택가격지수는 1999년 100에서 2005년 중반에는 190까지 치솟았다. 거의 2배로 뛴 것이다. 은행들은 이런 비우량 대출을 한데 묶어 주택저당증권으로 가공한 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에 팔았다. 투자은행들은 이 MBS를 담보로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CDO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CDO는 다시 2차, 3차 재가공해서 판매되어 모기지 대출 원금의 20배에 달했다. CDO에서 부도위험만 따로 뗀 신용부도 스와프, CDS까지 만들어 팔았다. 맨 밑바닥의 서브프라임부터 MBS, CDO, CDS까지 거대한 금융 피라미드가 세워진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구조였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이 붕괴할 리 없다는 확신에 빠져 거품은 커져만 갔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묻지마 대출에 의해 유지되는 집값 상승에 의문을 품고 집중 분석한 결과 파국이 임박했음을 파악했다.
CDO 시장 규모는 모기지 대출의 20배에 달했다. 그들은 집값 하락 시 이익을 보는 CDS에 투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국의 붕괴에 베팅한 것을 괴로워하고 시장의 대다수와 정반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 결국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자 모든 상황이 돌변했다. 사람들은 빚을 못 갚아 집에서 쫓겨났고 CDO, MBS는 연쇄 상환 불능 상태가 되었다. 대형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붕괴를 예상한 CDS 투자자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이 작품은 미국 금융위기 과정에서 월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어리석은 탐욕, 집값 거품에 중독된 사람들, 무능한 정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치인들이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